13세기에 몽골군이 용산에 주둔했다. 임진왜란 때는 왜군 고니시 부대가 왔었고 1882년 이모군란 때는 청군의 주둔지였으며 1896년부터 해방까지는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다. 6.25 이후에는 미군이 사령부로 사용해왔다. 2017년에서야 미군 부대는 평택으로 자리를 옮겼다. 너무나 긴 시절 동안 용산의 주인은 외국군이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아득한 옛날에 몽골군과 청군은 웬 말이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 쫓겨갔던 일본군은 왜 또 몰려와서 명성황후를 시해했는가? 그리고 6.25 동족 간에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을 했으니 이 얼마나 참담한 부끄러움이란 말인가.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도 아프고 슬픈 사건들을 겪었다. 결론은 하나다. 그 무엇보다도 나라만은 잘 지켜야 한다. 나라 없이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없다. 용산이 조용히 절규한다. 나라를 지켜라. 시작도 끝도 오직 나라뿐. 남대문 시장은 원래 칠패시장이라는 이름이었다. 남대문 바깥의 소위문과 봉래동 근처에 있었다. 예전에는 삼남지방의 다양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주로 칠패시장에 모여 도성 안으로 드나들었다. 지금은 농산물보다는 모든 종류의 공산품과 생활용품이 거래된다. 요즘 같은 유통구조가 발달되기 전 시장은 모든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유일한 곳이었다. 남대문 시장의 가장 큰 공로는 6.25 전쟁 후였다. 온 나라가 완전히 죗바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에 모여 하나둘 힘을 모으고 하나둘 가진 것을 모으고 바꾸며 서로에게 힘을 줬다. 오늘의 번영에 남대문 시장은 한 역할 톡톡히 했다. 예전보다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직도 남대문 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제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로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남대문 시장에만 오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맛보고 다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참모습이다. 남산 북쪽 자락 필동에 한옥마을이 있다. 옛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던 곳이다. 서울시가 옛 서울의 전통과학을 사들여서 한옥마을을 만들었다. 그 한가운데에 국립국악원 남산국악당이 있다. 국악당 건물의 설계가 독특하고 실용적이다. 국악을 연습하고 공연하는 데에는 정숙한 것이 절대적이므로 이 건물과 땅의 아래 지하에 국악당을 만들어 놓았다. 서울시에서 2007년에 만들었다. 안에는 300석의 극장도 있다. 극장 시설은 최상급이어서 극장 내의 어느 자리에 앉아도 공연자의 숨소리, 악기소리 한가닥 한가닥을 빼놓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최첨단의 기술로 공들여 만들었다. 여러 프로그램의 공연 중에 양주 풍류도 있다. 정통 국악이다. 2018년 10월 16일에서 2041년 1월 5일까지 공연한다. 그 야무진 기획력과 큰 호흡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예술로 우리 미래의 자손들에게 우리 민족의 긍지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여간 자랑스럽고 기쁜 게 아니다. 어깨춤 들썩 얼쑤!
예장동에는 조선시대 무예훈련장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 시절에는 중앙정보부가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아버지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경제발전과 혜택의 기초를 놓았고 결단과 용기로 이룬 훌륭한 업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편파적인 지역개발과 장기 독재정치, 인권오갑은 오이티로 남아서 가슴 아프게 한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노동자들이 강압수사와 불법 고문으로 희생되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상처라는 의미에서 이 자리는 보존되어야 한다. 조선 총독 관저가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 공사관이 있었다. 1906년 이후 통감 관저가 자리하였고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의 치욕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1939년 청와대로 알려진 경무대로 옮겨갈 때까지 일본 통치의 본거지였다. 옛 중앙정보부 앞에 주자동 파출소가 있었다. 그 자리에 서울시는 버스 주차장을 만들었고 그 한쪽에 이혜영 기념관을 만들었다.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이혜영은 6 형제와 함께 전 재산을 팔아서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떠났다. 만주에서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3,600명을 졸업시켰다. 그들은 후에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의 젊은 지휘관들로 대승을 이끌었고 중국군들조차 감탄한 최고의 지휘관들로 모든 독립군 전투의 훌륭한 기둥이 되었다. 이혜영은 그 후로도 흑색 암살단을 만들어 만주의 일본군 사령관을 암살하려다가 붙잡혀서 1932년에 중국 대련 감옥에서 순국했다. 경화한다. 이혜영은 위대한 셀럽이었다. 일제는 1910년에 장충단을 헐어버리고 방문사를 지었으며 1925년에는 남산의 국사당을 헐어버리고 그 아래에 조선신궁을 세웠다. 조선신궁과 방문사에서 일제는 해방이 되기까지 수많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치욕의 참배를 올리도록 강요했다. 해방이 되었다. 장충단의 방문사가 헐리고 그 자리에는 신라 호텔이 세워졌다. 그리고 조선신궁이 헐리고 그 자리에는 안중근 기념관이 들어섰다. 1910년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한 달 동안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집필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아시아 3국이 군대를 폐지하고 화폐를 하나로 하여 경제와 평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신적인 역필이었다. 안중근 의사 서거 후 10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의사의 꿈은 요원하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에서 부딪히고 있고 한국과 중국은 사드 사건 이후 계속 불편하다. 안중근의 꿈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남산 꼭대기 국사당에서 하늘의 평화를 기도하던 왕은 죽었다. 아날로그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이제 100년,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었고 국사당 옆에는 온 국민의 소통을 하늘로 띄우는 송전탑이 씩씩하다. 이제는 휴대폰을 손에 쥔 평민들이 하늘에 직접 평화를 기도하고 온 세계의 국민들끼리 직접 소통한다. 그들이 왕이고 그들이 하늘이다. 안중근도 이등방문도 지금쯤이라면
마주 앉아 동양평화론을 논했을지 모른다. 이제 누구든 서로 소통하고 껴앉자. 세상이 하나다. 남산은 쉬지 않고 전송하는 안테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평화의 등대다.